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산 관리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회초년생들한테 치명적인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피한다면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잘해야지 목표까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만약에 잘못한다. 그래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러면요, 나중에 고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애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돈을 받게 되다 보니까요,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계획적으로 자산 관리를 잘한다면 나중에 성공적인 자산 관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 방향 설정 중요하고요.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나 보험이나 금융이나 기타 세금 이쪽에 많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편에서 항상 멘토가 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에 조언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입사를 하게 된다면 보험 판매인이라든가 각종 은행원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도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하면은요, 고가가세하는 경우도 있고 경강부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요,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거 비용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로 전략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줄이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자동차를 먼저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남들보다 5년, 10년 더 늦게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다면 부모님 자동차를 쓰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365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 비용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줄임으로써 조기에 종잣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낀다 하더라도 잘못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도로함이 타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만약에 가입한다 그러면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무리 알뜰하게 아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한 방으로 그냥 맛이 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비효율적인 그 보험 및 그다음에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차비를 들여서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다음에 돈 낭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산을 빨리 가려면요, 목표에 달성하려면은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궁화호를 타고 간다. 그러면요, 요새 한 5시간 정도 걸리나요? 6시간 걸리나요? 엄청난 시간 소요하고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시간을요, 차 안에서 보내야 된다는, 기차 안에서 보내야 되는 비효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그 사회초년생들은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하면 다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평가 분석해 주세요 하면서 보험 판매인한테 의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기억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정확한 분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보험 및 그 기타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고가 가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됐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입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익 기반 속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부자 되는 거 봤습니까? 가입자 1,000만 명, 뭐 100만 명, 1,000만 명 이 사람들의 가입자의 희생으로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이죠. 물론 가입자한테도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세 발의 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보응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융상품은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산관리에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망할 수 있고요. 적게 가입한다. 오히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보험 및 금융상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산관리 성공할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만 25세죠.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요. 20년 납 1억 원 보장하니까 매월 25만 원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리고 또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년 납으로 매월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보험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월 10만 원이고요. 적금도 매월 50만 원 들어갑니다. 남들이 보면요, 굉장히 좋은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자산 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작은 금액도 불필요하다면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 안보험 뭐 3천만 원 보장받는데 7만 원 껌값이다 하면서 가입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몇만 원도 아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필요 없거든요. 정기보험으로 20배 가까이 싸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는데 왜 가족 부양 의무도 없는데 왜 사망보험을 가입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연금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기타 등등으로요. 수익률이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대 환급률이 100%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수익률이 미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 내서 나중에 무슨 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 이렇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게 됩니다. 25세라면 40년 뒤 65세 때 받게 되다 보니까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65세가 100세까지 산다면 100세 시점에 받는 100만 원은요. 정말로 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적금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금 떼고 못 떼고 난다면요. 적금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예금 이자율 3%라면 진짜 3%를 줍니다만 적금 이자율 3%라는 것은 한 번에 예치한 게 아니라 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계속 나눠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 정도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1.65%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1%대 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2% 3%인데 1% 초반에 적금을 가입한다. 이것은 가입 하나 많아죠. 무조건 매년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들어가잖아요. 3%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매월 들어가니까 굉장히 저조합니다. 세후 수익이나 실질적인 수익률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요, 바로 매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할인을 해버리거든요. 3%면 3%, 4%면 4%. 그러니까 절대로 예금과 적금을 넣어서는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망 시 1억 원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니까 미혼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보장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종신보험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요. 25세라면 1억 원 보장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만 원 정도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 원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습니까? 유가족. 그러니까 5억, 10억 정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려면 5억, 10억을 해야 됩니다. 10억 정도 하려면은 그 종신보험으로는 250만 원 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자기 월급 다 털어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면은 10억을 보장받더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초반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 종신보험과 차액 가지고 투자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봉양을 받는다면, 자기가 양육을 받거나 뭐 케어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런 사망보장 필요 없고요. 바로 결혼했을 때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30살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30세 부부가 65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겠죠. 20년 납.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보장을 받더라도요. 부부 합쳐가지고 남성은 한 23만 원, 여성은 12만 원, 23만 원, 여성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종신보험 가입했다면요, 부부라면 550에서 6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3만 원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보장 자산보다는 그 3천만 원 받기 위해서 확률도 미미한 사람이 암발병 확률, 실질적으로 남성은 60세 1%, 여성은 75세에 1% 발병되고 25세 남성은요, 거의 발병될 확률 없거든요. 당연히 차라리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3, 40년 뒤에 혹시라도 1% 암에 걸린다면 그 3천만 원 현재 가치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도 안 될 수 있거든요. 3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한다면 나중에 3억, 30억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장 자산은 보험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 확실한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험 가입하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정말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준비하면 되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뭐 젊어서 만에 하나 암에 걸렸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급전을 하던가 다른 자산을 운영하던 활용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 7만 원 가지고 가입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연금보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보정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액의 현재 가치. 여러분들 신입사원들은 착각을 합니다. 연금보험을 50만 원씩 20년 내면 나중에 65세 때부터 1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두 배 받는데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 비과세고 복리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가입하죠. 하지만 25세가 40년 뒤에 100만 원 받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는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 것이죠. 100세까지 살고 그러면은 만 원도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25세는 120세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120세 산다면은요, 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안 될 수 있고요.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건 몇백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한다면 100년 하청이죠. 절대로 노후 보장 안 되고 연금 준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최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퇴직연금이 강제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나중에 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소득공제하고 나중에 퇴직연금 혜택을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모조리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은퇴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필요 없죠. 자, 만약에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면요, 184만 원, 부부라면 368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5만 5,300원을 내냐고요? 가능합니다. 매년 보수월익이 늘어나거든요. 2025년도, 2026년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5만 5,300원을 픽스하게, 플랫하게 낸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한 200만 원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55만 원을 지금 현재는 좀 많다고 보지만은 미래까지 생각한다면은 55만 5,300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거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가치로 368만 원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했다면은 퇴직연금으로 50만 원, 부부라면은 1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봉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영업자인 경우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50만 원, 100만 원 추가의 보너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열심히 일만 한다면 468만 원의 매월 노후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적금의 문제는 적금 가입의 목적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죠. 사업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주택 구입은 결혼 이후에 해야 될,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꼭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그 서구나 미국처럼요, 월세로 그 임차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대출받을 것도 아니니까 5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 EBC 25만 원, 암보험 7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적금 차액 50만 원 해서 토탈 162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신입사원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그 부모님 용돈 30만 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그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주 비용까지 따로 떨어져 산다면은요, 그 사람은 100년 하청이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없고 노후 준비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 가용한 금액을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자동차를 같이 쓰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연 4%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축은행만 넣어도 4%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투자한다. 그러면 65세 시점에 19억 원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매월 그 19억 가지고서 5%를 인출해서 노후생활비에 충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4%로 투자한다게 된다면은요, 그 매월 798만 원이라고 하는 그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798만 원은 40년 뒤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로 할인한다면 현재 가치가 그래도 32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상태로 계속 그 95세까지 산다고 한다면요, 321만 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를요, 그 국민연금 기타 등등하고 합쳐갖고 생활하면서 죽었을 때는 95세 시점에 5억 5천만 원 정도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만 투자하더라도 노후생활비 65세 시점의 현재 가치는요, 468만 원 플러스 322만 원. 그러니까 789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노후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350에서 40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 대비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라고 하는 투자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요. 안정적이고요. 물론 젊은 사람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 신입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자습서가 이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한번 구매해서 그 활용해 보신다면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공격적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완성됐잖아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 완성됐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겠죠. 65세까지 6% 투자한다면요, 32억 원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 인출한다면 1344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이게 541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95세 시점에 51억 원이나 남겨놓고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468만 원 플러스 541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 부부가 65세 때부터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6억 5,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다. 그러면 5% 인출해서 쓴다면 매월 2,356만 원 하면서 지속적으로 8% 투자하게 된다면요, 2,356만 원은 현재 가치로도 949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고 95세 때 죽는다면 237억, 238억 원 정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65세 때 노후생활비로 468만 원 플러스 949만 원 하니까 1,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4%에서 6%, 8% 그것은 뭐 밴드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효과적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무모하게 그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해서 나중에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얻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요.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입사원 입사하자마자 순간의 선택 중요하겠죠. 괜히 판매인들, 보험 판매인들의 말만 믿고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안보험 가입하신다가는 여러분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융상품 평가 분석 및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요. 정말로 여러분 편에서 지원하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종합자산관리사가 무엇인가 판다면 절대로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판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자신의 편에서 그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 IFA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인 자산관리는 물론이고요. 은퇴 이후까지도 각종 그 자산관리, 재무설계를 모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및 절세에 대해서도 정통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부자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또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90kg 된 여자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70kg 내려가면 그때부터 하겠답니다. 불가능합니다. 70kg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90부터 자산관리, 다이어트 관리를 해야만 70kg, 60kg, 50kg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억 원 만들 때부터 자산관리 받겠다. 10억 원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자산가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 한번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돈 들이지 않고 백돌이 친구한테 배우시겠습니까? 그 백돌이요, 100개 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컨시드 받고요, 각종 멀리건 받고, 하다 보면 120개 칩니다. 실질적으로 그 그 원칙을 준수해서 친다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타이거 우즈한테 배울 필요가 있겠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타이거 우즈한테 배울 수도 없지만 배운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종합자산관리는 좀 틀립니다. 비싸지 않거든요. 펀드도 매년 2%, 3%그 수수료를 떼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싸니까 펀드는 펀드밖에 상담도 안 해주고 상담 거의 안 해줍니다. 여러분 뭐 펀드 가입하고 상담 받아본 적 있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펀드에 국한되어 있죠. 상담 받더라도 종합자산관리사는 펀드뿐이 아니라 주식부터 해서 세금, 각종 그 자산 재배치,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분석까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펀드 수수료보다도 굉장히 싸다. 이러면 무조건 그 종합자산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펀드 수수료만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펀드 상품에는 국한된 펀드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밖에 없지만 종합자산관리사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는다면 가령 금융, 투자,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기타 자산관리, 재무설계 전반을 지원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골프 레슨비를 지불하면서 금융상품 수수료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떼이면서요. 금융상품 가입하면 떼입니다. 보험상품 가입하면 엄청나게 떼입니다. 그 종신보험 20년 나 100만 원 가입하면요. 2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떼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워지 않으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산관리 수수료에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펀드 같은 경우 2%, 3% 떼면서 1%대밖에 안 떼는 그런 종합자산관리에 대해서 왜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공짜만을 추구하십니까? 공짜를 추구하면 여러분들은요, 쓸데없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기타 예금, 적금, 뭐 펀드 이런 거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관리는 폭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짜로 상담해 주죠. 하지만 뒤에 노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 뒤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제값을 받고 그 다음에 확실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죠. 자, 부자라면요, 나중에 또 부자가 된다면 자산관리 받아야 됩니다. 투자와 절세 엄청난 고민 많은데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3대가 넘을 수도 있죠. 100년, 200년, 300년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 200년 대계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금 무산하고 투자선을 펼쳐서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신다면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 상담 받으시고 당연히 이거 실행하시겠지만 실행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의사결정만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집중 지원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무엇보다도요, 처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아이가 태어날 때요, 그 남성의 정자가 사정되면서 나팔관 쪽으로 막 진출을 하죠. 진입을 하죠. 근데 나팔관을 처음부터 반은 잘못된 길로 가고 반은 옳은 길로 가거든요. 나팔관 중에서 난자가 있는 쪽이 매달 바뀌거든요. 근데 난자가 없는 쪽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난자가 있는 쪽으로 가야만 그 중에서 또 일부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패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입사원이지만 20대 중반이나 20대 말이지만 반드시 자산 관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